안녕하세요. IT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21강 암호 기술을 통한 시스템 구현 방안. 이번 21강은 그 앞선 그 20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앞선 영상들과 좀 내용이 상당히 좀 중복되고 유사한데, 원래 이제 21강 내용은 좀 중복되는 이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조금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일부 좀 부충적으로 설명할 내용도 있고 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중복되더라도 그냥 조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20강에서는 이제 왜 암호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는가에서는 이제 그 암호 기술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데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번 이제 21강에서는 암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탈중앙 분산 장부 기반 화폐 시스템을 구현했는지, 뭐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중앙 시스템이나 제3 신뢰 기관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 좀 거기에 약간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선 이제 기존 시스템은 이제 철저히 이제 중앙 시스템과 제3 신뢰 기반으로 이제 구현됐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중앙 시스템이나 제3 신뢰 기관을 이제 가감히 이제 제거한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암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현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암호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했다는 건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다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그 관점을 다르게 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21강을 끝으로 이제 한 두 달 정도만 조금 잠깐 쉬었다가, 두 달 이후에 이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만 하더라도 이제 할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22강부터는 이제 두 달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 기억하시죠? 앞선 강의에서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유추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냥 그런 것은 참조해서 이제 조금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좀 한정된 정보하고 이제 그 문서만 남기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존 자료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름대로 어떤 해석과 좀 유추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분도 이제 이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맞다 이게 아니라 그냥 참조만 하시고, 이제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유추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화폐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통제해야만 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앙 시스템을 이렇게 좀 탈피하고 투명성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화폐 발행이나 공급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근본이지 기반의 어떤 설계.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을한다는 그 화폐가 아닙니다. 화폐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관점의 이제 그런 근본이제 기반 설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탈중앙 시스템, 이렇게 분산 장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요소는 이제 이렇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암호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했다고 이제 계속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아마 생기실 건데, 암호 기술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구현했다는 건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암호 기술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했다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이제 중앙 집중 방식의 화폐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를 한번 식별하고, 그 요소별로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암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했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맞는 접근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설명을 위해서 이제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측면과 화폐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한번 중앙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 구현 요소들이 뭔지 한번 이렇게 식별을 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비트코인에서는 암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운영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자 기존 중앙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그 제3 신뢰 기관에서는 우선 중앙에서 그 먼저 이제 그 중앙 운영이라든지 뭐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 조직이 이렇게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어떤 민감한 장부의 어떤 위변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중앙 장부를 이제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이중 지불이 이렇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화폐 서비스 관점을 보자면은 자 먼저 이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야 하겠죠.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그 계좌를 발급하고 이제 이렇게 관리할 거고 또 이제 은행이라는 제3 신뢰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송금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송금 요청을 하면은 장부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장부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모바일 송금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실제 돈은 그 지폐는 이제 은행의 지하 창고에 이제 그대로 지하 금고에 이제 그대로 이제 보관되어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식별된 그 이 8가지 요소들을 암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운영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중앙 시스템 구현 요소 특징. 자 중앙 집중 방식의 운영 시스템 어떨까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중앙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예산을 기반으로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즉 중앙 관리 조직이 있다는 거죠. 자, 중앙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한 통제 장치와 기술 기법을 위해서 장부의 위변조를 철저하게 차단시킵니다. 이런 중앙 시스템이라든가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장부의 위변조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아무리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중앙 시스템과 이 타임스탬프 서버를 통해서 각 트랜잭션들을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우선순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중 지불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장부에서는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앙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앙 관리 운영이라든지 중앙 관리 조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부 이변조도 차단시켜 이중 지불 이제 방지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탈중앙 분산 시스템은 어떨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중앙 조직이 없습니다. 중앙 조직. 중앙 조직이나 중앙 관리자가 없으면 도대체 누가 그럼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작동시킬까요? 중앙 조직이 없습니다. 뭐 예산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을 거고 관리자도 없겠죠.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거고. 자, 이제 탈중앙 시스템은 이런 탈중앙 시스템은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장부에 접근해서 수동 삭제가 가능하겠죠. 장부 위변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장부 위변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분산된 장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장부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장부에 불일치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중 지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중 지불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즉 이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비트코인에서는 이것을 대응을 했는지 이제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는데 먼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탈중앙 환경에서 중앙 주체가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이제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제 그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뭐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자, 우리가 근본이제에서는 어떻다 했죠? 채굴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땅속에서 금을 채굴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채굴을 하고 그게 발행돼서 화폐를 쓰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채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된 것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검증이라든지 작업에 참여합니다. 검증, 작업. 이 검증의 작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증의 작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암호화 이 작업에 참여해서 이게 승자가 되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인센티브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드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시스템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 할당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고용되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앙 시스템이 없는 탈중앙 환경에서는 이게 누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암호화폐라는, 이게 이제 참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로 보상받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인센티브와 자발적인 참여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 우리 여기서도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기꺼이 노드들이 작업에 참여를 해서 이 작업 경쟁에 참여하는 거고, 가장 많은 작업을 통해서 넌스값을 찾았을 때 작업을 증명하게 되면 이렇게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기꺼이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부 위변조 이제 방지 방안.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했는데,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도입해야만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맞다면은, 그러면 블록체인 이전에는 장부나 데이터베이스들이 쉽게 위변조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장부라든지 은행 장부가 뭐 위변조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존 중앙 시스템도 중앙 집중적인 이런 철저한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위변조가 안 됩니다. 자, 시중은행 중앙장부가 쉽게 위변조 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중앙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중앙 통제 장치가 없겠죠. 자, 이런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도입한 거죠. 자, 기존 시스템이 위변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탄생한 게 아니라, 이런 중앙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위변조를 막아야 되겠고, 근데 이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대안 기술이 필요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트랜잭션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쭉 변하고 다시 찾아야 되고,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된 모든 블록들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변조 하려면은 모든 블록의 넌스 값을 다시 찾아야 하고, 이 넌스 값을 모두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변조가 불가능하다 이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이렇게 사소한 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해시 함수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변조가 불가능한 설계가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강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중지불 차단 방안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자, 분산된 장부 구조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장부 불일치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UTX라는 것을 이용해서 검증,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롱기스트 체인 윈 규칙을 이용해서 결국 UTXO가, 그러니까 UTXO라는 것은 고약이 식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단기가 지날 때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통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검증 프로세스에서 합의 알고리즘은 이런 합의 알고리즘 과정이죠. 롱기스트 체인은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UTX가 이제 한 번만 사용돼도 통제하다 보니까 분산 구조이지만은 이중 지불이 차단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검증 단계에서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했지만 전자서명이라든지 공개키라든지 해시를 이용해서 검증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고, 세 번째 단계 이제 합의 단계에서는 POW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합니다. POW라는 것은 해시 연산을 통해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번째 그 단계 롱기스트 체인 윈 규칙도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이전 블록 해시 값을 이렇게 선택하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롱 디스턴스 체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이전 블록 해시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운영 시스템 관점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화폐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그 암호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화폐 서비스를 구현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폐 발행 측면인데요. 자, 기존 이제 법정화폐 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이렇게 발행하고 시중은행들의 신용 창조 과정을 거쳐서 송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뭐 대출도 이루어지고. 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앙 기관이라든가 제3 신뢰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화폐를 어떻게 발행해야 될까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채굴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가장 많은 채굴을 참여했던 것, 즉 작업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걸 증명. 다시 말하면 넌스 값을 가장 빨리 찾게 되면은 화폐를 이렇게 발행해 주는 겁니다. 보상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가 발행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앙 정부라든가 중앙 기구에서 화폐를 그냥 임의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도들이 일제히 참여하고 이 작업 경쟁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작업을 한 사람에게 보상의 형태로 화폐가 이제 발행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화폐가 이렇게 발행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이제 화폐가 발행되는데, 이제 화폐가 발행되는 것도 작업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때문에 이제 10분에 이제 아까 이제 한 번밖에 이제 발행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이제 그 소개한 이제 이건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화폐 발행을 이제 이렇게 좀 추상화해서 이제 구현하면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10분이란 작업을 쭉 해야 되는데 10분이란 작업을 가장 빨리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그래서 화폐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자로 선정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폐 발행은 조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조금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계좌, 송금, 장부 상태, 지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다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 번만 조금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그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제 그 화폐 송금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은행을 통해서 화폐 송금을 할 때는 이렇게 계좌가 있어야 되고 중앙 장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하 금고에 보관된 이런 지폐가 이제 보관돼 있다고 그랬는데, 탈중앙 시스템에서는 이런 계좌라든지 장부라든지 이제 화폐 방식을 이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했다고 이제 설명을 앞서 드렸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기존 은행 시스템 방식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계좌가 개설되어야 하고, 이 계좌를 기반으로 이제 그 중앙 장부 상에서 이제 장부의 상태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송금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반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계좌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된 개인키와 공개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 개인키와 공개키를 이용해서 모든 송금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은행에서는 이제 송금 요청을 하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앙은행, 즉 시중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의 장부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송금이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자,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중앙 장부나 중앙 중개 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자가 어떻게 하냐면 수신자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이 암호하는 게 이제 송금하는 것이죠.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구하는 것이 송금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즉 비트코인에서는 비대칭키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앙장부가 이제 이렇게 있는 은행에서는 트랜잭션이 딱 이렇게 접수되면은 이 트랜잭션 내용에 따라 장부의 상태를 이렇게 딱 변경시켜 줍니다. 이렇게 변경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는데, 근데 중앙장부에서는 이런 탈중앙 이런 탈중앙 그 장부에서는 이 트랜잭션 변경에 따라서 장부의 상태에 변경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장부 상태를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하는 식으로 이제 장부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장부의 상태를 좀 더 이제 좀 자세히 이제 규정하면 이제 이런 형태겠죠. 트랜잭션이 이런 건데 트랜잭션이 블록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고,
블록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블록이 되면은 이 완성된 블록을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블록체인 형태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장부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장부는 좀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갑을 통해서 지폐가 이제 직접 거래될 수 있지만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종이 지폐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은행은 해당 지폐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지하 금고에 이렇게 저장시켜 두고 해당 지폐에 대한 장부의 상태만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송금을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이제 탈중앙 시스템은 이런 지폐를 보관할 뭐 장소도 없고 지폐와 장부를 서로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뭐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화폐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종이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형태를 바꾸고 이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래 기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 자체가, 이 거래 기록 자체가 바로 지폐이자 거래 기록이라는 거. 또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운영과 시스템 관점과 화폐 서비스를 영역을 나눠서 중앙 시스템과 제3신뢰 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식별을 했었죠. 운영 시스템 관점에서는 중앙은행, 예산은행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탈중앙 분산 구조인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했냐? 중앙 운영이고 예산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탈중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인센티브 기반으로 설계했다는 거죠. 그때 사용된 이제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이제 POW 작업 증명인데, 그때 이제 해시 기술이라는 게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시스템에서는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위변조를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해시의 독특한 특징을 이용해서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하는 블록체인이란 독특한 장부 구조를 통해서 중앙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구현을 하였고, 그때는 이제 해시 기술과 해시 특성이 이용됐다고 이제 알아봤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장부에서는 이제 이중 지불이 이제 완전히 차단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탈중앙 분산 구조에서는 그 분산 장부이다 보니까 이중 지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검증과 합의 알고리즘과 롱리스트 체인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 이중 지불을 차단할 수 있었다 했었고, 이제 그때는 이제 비대칭 키라든지 뭐 POW인데 그때 이제 해시가 사용된다는 거 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앙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노드들이 참여해서 작업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많은 작업을 했다는 작업 증명을 하게 되면은 화폐를 발행하는데, 어떤 형식이냐면은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는 거. 그때도 이제 POW인데 해시 기술이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화폐를 이제 이용할 화폐 이제 송금 서비스 하려면 계좌가 필요한데,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는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계좌를 발급하고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탈중앙에서는 이런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어떤 장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각 개인들이 비대칭 키를 소유하게 되고, 그 비대칭 키를로 가지고 암호 복화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좌 역할을 하게 된다 했었고, 이제 그때 사용되는 기술은 비대칭 키겠죠. 그리고 이제 송금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지폐하고 이제 계좌가 지폐와 장부가 이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지폐와 장부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제3 신뢰 기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 키의 암호화 해독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개 기간 없이도 송금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비대칭 키를 이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장부 관련해서도 이제 송금 요청이 트랜잭션이 접수되면은 이제 장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관리하고 업데이트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부를 관리하고 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해시 기반으로 이제 블록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그것을 그냥 거래 내역을 블록에 차곡차곡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장부를 구현했다.
라고 있었고, 이제 그때 사용되는 기술은 암호 기술은 해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폐를 보자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종이 지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지폐와 장부가 분리돼 있고, 그래서 종이 지폐를 별도로 보관하고 이제 관리하고 또 장부하고 돈이 이제 매칭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화폐를 일단 디지털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화된 화폐를 장부 트랜잭션 내에 포함을 시키고, 그 트랜잭션이 그 블록과 블록체인에 다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장부 자체가 하나의 화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사용된 기술이 비대칭 키와 해시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제일 앞부분에서 이제 그 근본이지 기반 화폐 뭐 발행 설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탈중앙 시스템 구현이라든지 분산장부 구조가 이제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암호 기술을 통해서 그걸 구현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 그 시스템들이 이런 건데 비트코인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때 이제 사용된 기술들이 이런 거였다. 즉 비트코인 탈중앙 분산 기반의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 설계되고 구현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자, 2달 이후에 이제 22강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